환자분들 중에 이제 PT 한다, 헬스 다닌다, 이 운동 2회, 4회, 5회 한다. 근데 살안 빠지고 지금 간 수치 올라가고 그랬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PT라는 거를 하실 때 제가 강조드렸던 을 해보시면 괜찮다, 이런 얘기신 거죠. 안녕하세요. 오케이 닥터 내과 전문의 구대회입니다. 자, 오늘은 소중한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내과 전문의이자 저의 오랜 친구, 그러면서도 사이클 선수 유수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원장 유수현입니다. 네, 저는 서울 시내에서 내과 의원 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 아마추어 선수로 활동을 했던 유수현입니다. 제가 특별히 모신 이유는 지금 벌써 뒤에 이거 직접 가져오신 겁니다. 이거 타고 오신 거 아니죠? 오늘은 촬영 일정 때문에 차에 싣고 왔습니다. 네네네. 이거 지금 뒤에 이 자전거는 실내 사이클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로 운행 가능한 자전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도 자전거 타고 라이딩을 했었고요. 제가 경기 나갈 때도 이 자전거를 직접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궁금한 거 첫 번째 좀 물어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이거 얼마입니까? 정확한 시세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구매할 당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였습니다. 차 한 대 값이네요, 그죠? 아, 네, 맞습니다. 그거 타다가 지금 실내에서도 연습용으로 쓸 수가 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여기에 뭔가 기계들을 막 연결을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파워 측정하고 심박수 측정하고, 제가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대로 심박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거를 다 지금 기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감사한 일이고, 많이 환자를 보시니까 아, 맞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사이클을 많이 권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선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경우에 첫 마디가 나는 무릎이 아파서 못한다, 나는 허리가 아파서 못한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더워서 못한다, 추워서 못한다, 이런 날씨 탓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사이클의 장점으로는 무릎 관절에 부담이 별로 없어요. 이 체중 부하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이 통증이 있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의 연속성을 위해서 자전거 운동을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사실 실내 사이클 안 타시잖아요, 이제. 아, 저 말씀인가요? 네네네. 저는 이제 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면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여행 가서 실내 사이클을 타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걸 가져가서? 아닙니다. 여행 갔을 경우는 뭐 호텔이라든지. 호텔에서? 네, 맞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있는 그 실내 자전거를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행 가서 좀 쉬어도 될 텐데. 그날도 그러면 쉬지 않고 계속. 네. 대신에 뭐 훈련만큼 그렇게 몸에 피로도를 주는 정도는 아니고 가볍게. 그냥 가볍게 소화가 잘 될 정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몇 시간 정도 타시나요? 가볍게 이제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가볍게 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대로 30분 이상 할 때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지키시는 것 같고. 자, 근데 저는 이제 실내 사이클을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천시, 날씨, 미세먼지 혹은 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위해 이런 걸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유 원장님은 로드를 많이 타십니다. 지금 몇 킬로미터 정도 타고 계시죠? 작년 한 해 동안에 15,000km 15,000km면은 하루에 몇 킬로? 예, 대충 365일로 나눴을 경우에 하루에 한 40km 정도. 40km예요, 40km. 예. 이거는 사실 일반인 기준은 아니죠, 그죠? 맞습니다. 하루에 40km씩 자전거를 타면 살이 안 빠질 수가 없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지난 편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뭐였냐면, 저를 만나면 고기를 3인분을 먹어요, 일단. 3인분을 먹고, 밥 먹고, 국수 먹고, 된장찌개 먹고. 네, 맞습니다. 다 먹죠. 그런데도 살이 안 찝니다. 절대 안 찌고 지금 완전히 근육질의 몸매. 자, 지금 의사지만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온 이유는 평소에 이 옷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뭐 직업이 사이클이죠. 직업이 사이클 정도로 지금 하루 40km 타는 의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인 기준에서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꼭 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루틴을 지키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조금 더 다운되는 느낌, 피곤한 느낌.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맞습니다. 탄다. 컨디션, 이 루틴을 잘 지켜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좀 타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타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많지 않습니까? 40km인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40km란 말이지, 하루에 타는 시간은 보통 1시간 내외, 1시간 내외를 타면 한 30km 정도를 탈 수가 있고요. 이거는 좀 저랑 다릅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실내 자전거를 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1시간 타면 한 15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것도 되게 힘든데 지금 40km요? 네, 맞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내과에서 제일 많이 보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당뇨,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이런 환자분들 많이 보실 텐데 이 사이클이라는 운동이 그분들한테 범용적으로 다 권할 수가 있나요? 접근성이 상당히 낮은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처음 권하는 운동은 걷기랑 가벼운 달리기, 그것도 좀 힘들다, 나는 무릎 관절이 부담이 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실내 자전거로 시작을 해보셔라, 이런 식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무릎 관절에는 달리기나 아니면 가벼운 걷기보다도 자전거가 더 우월하다. 운동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웨이트 베어링, 몸무게가 전달이 되는 운동과 몸무게가 많이 실리지 않는 운동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무게가 실리는 운동으로는 달리기 혹은 줄넘기, 등산 이런 것들이 있겠고, 중력을 받고 그 하중을 이겨내는 운동이 웨이트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내 몸무게를 온전히 이 페달에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체중이 무릎에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웨이트 베어링 운동은 아닙니다. 그러면 좀 단점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전문적인 자전거 선수들의 경우에 골 밀도가 감소하는 그런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오히려 감소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뼈라는 부분은 무게가 가면 갈수록 튼튼해지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뼈를 위한다면 조금 더 무게가 갈 수 있는 줄넘기나 달리기, 등산 같은 운동을 권장을 드리고. 이거는 지금 선수의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수처럼 이렇게 자전거 위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버리면 오히려 골밀도가 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 네, 일상생활을 이제 유지하고 자전거를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가벼운 운동으로 하는 경우는 골 밀도가 감소하는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골밀도 감소한다 그래서 저 의사가 그랬기 때문에 안 탈 거야 이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섞어서 하면 되겠죠. 예, 뛰기도 좀 뛰시고 사이클 맞습니다. 메인으로 가져가시면 좋고요. 자, 살 빼는데 이만한 운동 없죠? 단연코 체중 감량에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만 타라 가능합니까? 살 뺄 수 있습니까? 일단 살을 빼는 데는 심박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운동을 하셔라 권장을 드리는 경우에 나는 1000보를 걸었다, 20000보를 걸었다. 맞아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 많죠. 그런 주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걷기를 할 동안에 이 실제로 심박수를 측정을 하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많이 높아져 봤자 분당 100회 정도, 110회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강도로는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로는 심박수를 120회 혹은 젊으신 경우에 130회까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 칼로리를 소모하는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심박수로 오늘 체크를 해볼 겁니다. 과연 얼마나 나오는가, 얼마나 쉽게 도달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환자분들 중에 이제 PT 한다, 헬스 다닌다, 이 운동 되게 나 주에 4회, 5회 한다. 근데 살안 빠지고 지금 간 수치 올라가고 그랬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저도 주 3회 PT라는 거를 받고 있는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PT까지 받으세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30km 타는데 네, 경기력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PT라는 거를 하실 때 제가 강조드렸던 심박수를 측정을 해보시면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이제 내가 무게를 좀 들고 전신 운동을 할 때는 심박수가 올라갔다가 운동을 쉬는 동안에 혹은 전신 운동이 아닌 경우에 심박수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팔 운동만 하거나 국소적인 상체 운동만 한다든지 이러면 심박수가 많이 안 올라가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워치를 가지고 직접 시험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신 운동, 유산소 운동, 가벼운 달리기 이런 거를 할 경우에 이제 심박수가 올라가 있고, 그걸 또 유지를 해주는 맞습니다. 게 중요해요.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PT를 할 경우에 체중 감량의 효과로는 조금 부족하다, 심박수를 조금 더 올리고 유지하는 운동이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해보면 체중을 빼고 비만을 치료하고 당뇨나 고혈압 환자처럼 대사질환까지 좀 좋게 해야 되는 분들은 달리기는 괜찮고 사이클도 괜찮다, 이런 얘기신 거죠? 운동이라는 거는 목적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선수를 지향하는 분들 혹은 나는 몸매가 좋아지고 싶다, 조금 젊으신 경우에 뭐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다, 이런 경우는 근성장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고강도의 무거운 스쿼트를 한다든지 이런 운동 목적에 맞는 운동 방법이 필요하겠고, 근데 나는 체중 감량이 목적이다, 만성질환이 좋아지는 것이 목적이다, 그럴 경우는 근성장과 더불어서 심박수를 높일 수 있는 운동이 반드시 병행돼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비슷한 사례를 겪은 게 사촌 동생이 갑자기 컨디션이 너무 떨어진다. 근데 얘가 20대 후반 밖에 안 됐는데 거기다 몸이 또 엄청 좋아요. 헬스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 좋은데 와서 혈액 검사랑 뭐 다 해봤더니 간 수치가 높게 나오고 거기다가 초음파를 해봤더니 지방간이 나오고, 그래서 넌 도대체 젊은 애가 왜 이러냐 얘기를 다 들어봤더니 이제 운동을 유산소는 하기 싫고, 유산소 사실 남자들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뱃살 없었고 몸이 좋다고만 딱 느껴졌었는데 지방간의 간 수치 증가 나오는 거 보면 참 이게 운동을 잘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유 원장님도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단백질 쉐이크를 몇 년간 근성장을 위해서 계속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은 성장을 하는 상태와 성장하지 않는 소모성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유명한 그 오타니 선수,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면 몸이 지금처럼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운동선수처럼 이렇게 호리호리 하거든요. 근데 그 선수는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 밥을 하루에 6공기,
일부러. 맞습니다. 일부러. 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오타니 선수 투수 아닌가요? 요즘은 타자로 조금 더 유명한 투타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몸 상태가 근성장을 지향을 한다 그러면 넣어줘야 됩니다. 그냥 우리 몸은 영양 과잉 상태가 돼야지 이 영양분으로 만듭니다. 근육도 만들고 지방도 만들고 살도 찌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나는 살을 빼고 싶다, 빼야 된다면 우리 몸은 약간의 소모 상태로 넘어갈 수 있게끔 운동의 종류를 목적에 맞춰서 바꿔야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의사회 학회에 참석을 해서 들어봤더니 당뇨 인구랑 비만 인구가 요즘에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뇨 자체가 유병되는 그 원인이 비만 때문에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모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몸을 만들고 싶으면 확실히 그래도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것도 먹어줘야겠네요. 저희는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인의 병은 결핍으로 오지 않는다. 현대인의 병은 대부분이 과잉에서 오기 때문에 평소에 섭취하는 이제 식사만으로 충분하시다. 그래서 특별히 권장드리진 않고요. 일반적인 식사로 충분하다. 또 한 가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초식 동물들. 예를 들면은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초식 동물도 근육량은 충분히 많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데도 초식 동물의 근육량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자극을 주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소를 예를 들면은 무거운 쟁기질을 하고, 말을 예를 들면 사람을 태우고 달리고, 그래서 근육을 어떻게 자극을 할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나 다른 채널들을 보면 노인 환자분들에게도 헬스와 단백질 보충제와 같은 이런 것들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럼 좀 어떻게 권장할 만한가요? 왜냐면 노인분들은 이제 근 감소가 워낙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그분들은 혈압 당뇨가 기본적으로 있으시니까 소모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럴 때는 어떻게 균형 잡힌 운동법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 이제 고령인 경우에 제가 권장드리는 첫 번째 수칙은 다치지 마셔라. 무리가 될 것 같으면 그만하셔라. 이게 첫 번째 수칙이고요. 혹시나 겨울철에 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졌다, 그런 경우에 이제 고관절, 골절이 되면 오히려 몸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큰일 나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라. 그게 고령 운동의 대원칙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반반,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절반 섞어라. 반반씩 하셔라. 그러면 중년에서 이렇게 덩치가 좋고 당뇨가 딱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까 고령인 경우에 다치지 마셔라가 첫 번째 원칙이었다면, 좀 등치가 있고 중년에 뱃살이 좀 있다, 그럴 경우는 몸무게를 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몸무게를 빼시되 이제 심박수를 올리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가져가셔라,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착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극단적으로 말하는 편이라서 네. 이제 그런 분들 오면 하지 마세요. 헬스 하지 마세요. 네. 무조건 실내 사이클부터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또 한정돼 있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이제 퇴근하고 와서 시간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실내 사이클을 많이 권장하게 되는데, 우리 유 원장님 같은 경우는 로드를 굉장히 많이 타신단 말이죠. 왜 안전하게 실내 사이클 안 하시고? 저는 실내 사이클을 이제 파로서 네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장점이 더 있을까요? 로드 자전거는 도로를 달리기 위해 만든 자전거라서 이제 로드 자전거라고 합니다. 로드 자전거를 이제 처음 타게 된 계기는 철인 3종 경기를 위해서. 철인 3종 경기 하셨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수영을 한 20년 가까이 오래 했던 사람이라, 여기서 이제 자전거만 탈 수 있으면 내가 철인 3종 경기를 할 수 있겠구나, 도전 의식으로 로드 자전거를 타게 됐고, 근데 이거를 이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야외에서 주는 어떤 해방감, 자유로운 바람, 경치를 느끼고 진료실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하는 것도 조심한다면 나쁘지 않겠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원장님 한번 다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다칠 뻔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환자분들한테 권고를 해도 될까요? 이 로드라는 게 그때 넘어져서 막 뼈 위험한 사진 저한테 카톡을 보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골절 기왕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이다. 네, 제가 그때 다쳤던 이유는 욕심이 과했습니다. 위원장님 되게 승부욕이 또 있으신 타입이라. 맞습니다. 누구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한 건가요? 좀 앞에 나가다가?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저는 주로 승부욕을 느끼는 경우가 자신과의 싸움.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나의 기록을 깰 수 있을 것 같고 좀 아쉽고, 이제 그렇게 무리를 하다가 다친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몸에 부담이 간다 싶을 때는 멈추셔라. 지금 거의 선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선수들은 사실은 기록을 또 깨야 되잖아요. 해방감이나 이렇게 좀 일반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로드 타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저는 아직도 실내 사이클 파기 때문에, 어쨌든 저보다는 지금 훨씬 수월하게 많이 하고 계시고, 하루에 저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딱 타고 말거든요. 제 지금 그냥 유지만 하기 위해서. 근데 유 원장님 같은 경우는 로드 한번 타고 오면은 먹는 것도 그렇고 워낙에 제한이 없어져 버리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때 만났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게 한 3, 4년 됐나요? 처음 시작하신 게 언제죠? 사이클? 진짜 선수구나. 이형 선수야. 기본적인 설정 같은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헬스장에 가서 실내 자전거를 타실 때 자전거를 오래 탔던 제가 보는 입장에서 세팅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